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에이전시나 SI에서 계속 기획 일을 하다가 한 17년도 정도부터 에너지 시장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는 양유셉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로 잡은 것은 에너지 시장에서 기획자가 할 일이라고 적었는데요. 에너지 시장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생소하시죠. 아예 정말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시장인데 이 시장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자, 이 생겨나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회를 또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이런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자, 기획자에는 되게 많은 분류가 있죠. 이제 운영기획, 구축기획, 뭐 전략기획, 서비스기획, 굉장히 많은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류 말고 저는 새로운 분류가 뭐 없을까 하다가 내가 하는 일 중에 뭔가 다른 거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서 기획을 하느냐, 아니면은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에서 기획을 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구분한 기준으로는 저는 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은 법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지금 만들어가는 중에 있는 시장에서 기획을 하느냐,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에너지 시장에서의 기획은 규정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기획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계속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이 법안을 바꿔가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규정되지 않은 시장에서 기획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아까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아니면 뭐 전략 기획에 대한 스킬, 뭐 이 개발자와의 소통하는 방법, 이런 거랑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에너지 시장에서 한번 조금 사업적인 걸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할 건데, 이게 에너지 시장의 전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시장이 뭔가 생겨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좀 시야를 넓히는 정도의 이제 시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에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에너지 시장에도 공급하는 쪽이 있고 쓰는 쪽이 있습니다. 공급하는 쪽은 아무래도 전기를 만드는 시장이겠죠. 발전소, 뭐 원자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뭐 석탄 발전소, 이런 발전소들이 공급사가 되겠죠. 그리고 수요처는 이제 가정이나 공장이나, 그리고 지금 이런 건물들에서도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되는데, 이 과정을 지금은 거의 한국전력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전에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한전에서 이제 적자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기가 많이 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 대한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기점으로 뭔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유럽, 호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르익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 시장, 호주 시장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법안을 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회사로 한번 제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테슬라라는 회사 혹시 다 아시죠? 네. 테슬라가 이제 많은 이제 뭐 발표를 하는 거를 많이 보면은 테슬라를 굉장히 많은 예를 꼽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고 이 전기차에 당연히 들어가는 건 충전기. 그래서 충전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스페이스X, 우주로 로켓을 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에너지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아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방향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시죠? 파워월이라는 서비스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 파워월과 그 솔라루프라는 상품이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 이 파워월은
가정용 ESS입니다. 가정용 ESS는 지금 가지고 다니시는 보조 배터리, 그게 한 100개, 1000개 이렇게 모여 있는 엄청 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로 집에 에어컨도 켜고 히터도 켜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는 이 파워를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의 지금 사업 모델이 됩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첫 번째로는 가정, 이걸 설치하는 가정 입장에서는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라루프, 이 천장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그걸로 여기에 전기를 충전을 해 놓고, 미국에서 전기가 비싼 시간대에는 이 배터리에 있는 전기로 써서 전기 요금을 감축하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 요금을 감축할 수 있는 이득이 있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가 24시간 계속 이 사용자가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들을 모아서 이제 다시 전력망으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나눠주기도 하고 하면서 한 5만 개 가구에 설치를 해놓고 움직이면은 한 500메가 해서 거의 한 발전소급 하나의 그런 큰 전력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테스트라서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뭐 발전소 하나 정도지, 이게 테스트가 끝나고 다른 주로 확장이 되거나 다른 도시로 확장이 되면은 테슬라는 아마 미국에서 전력망을 같이 흔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건 더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장인데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시장은 이제 각 기업마다 공장이나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가스 같은 뭐 환경에 오염을 시키는 것들을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업마다 배출을 허용해주는 인증서 같은 게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인증이 있는데 그 허용된 것만큼 이상을 쓰게 되면은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아마 올해 초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유럽에서 뉴스가 많이 나왔던 탄소세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탄소세를 이 기업들에선 내지 않기 위해서 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지금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미국은 주마다 정책이 다른데 캘리포니아주 정책 중에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한테는 탄소 배출권을 더 준다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 정책을 가지고 전기차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더 큰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6년부터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 2020년에 최초로 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은 지금 세계 탄소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회사들도 다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거래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커질 전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20% 정도씩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안 좋아도 이렇게 지금도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는 계속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이 생산과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에너지 전환, 뭐 에너지 안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아무래도 환경적인 이슈가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자. 지금 뭐 석탄 발전소 아니면 뭐 이런 기존 발전소들은 아무래도 전기를 만드는데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괜찮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자라는 정책으로 지금 점점점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아무래도 이 러시아 사태 이후로 더 급격하게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이제 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계속 투자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가 많이 쓰면 좋은데, 친환경이고 너무 좋은데 제대로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기상에 따라서 변동이 너무 큽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야 발전을 하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데 구름이 많이 껴서 해를 가리면 발전 못합니다. 그리고 바람도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태풍처럼 막 세게 오면 오히려 발전 못하고 바람이 너무 안 불어도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재생에너지는 이런 이 이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을 잘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태양광은 일출 시작되고부터 일몰까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쓰는 시간은 저희는 24시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에 대한 공급도 이거는 그냥 되게 가장 좋은 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이 많이 끼면은 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조차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불균형이 되면은 블랙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전기를 아예 한 마을 아니면 한 국가가 전기를 못 쓰는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는 이제 육지에 있는 발전소들처럼 엄청 많은 발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 가다가 태양광 발전소 되게 많이 보이고 이 풍력 터빈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제주도는 가장 많이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주도는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많고 전기도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 없어요.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이제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 막 이런 공장들의 전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제주도는 그런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오히려 남아도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출력 제어라고 하는데 발전소들에게 발전을 멈추세요 라고 이제 명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는 비싸게 돈을 주고 발전소를 지었는데 전력 판매를 못하면 내 수익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도 되게 큰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발전량 예측하고 예측 사업과 수요를 관리하는 사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제주도에서는 전기가 남아 돌아서 문제가 되는데 육지에서는 오히려 전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 또 전기가 부족하면 더 많이 발전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기는 변전소라는 것을 통하게 됩니다. 근데 변전소의 용량도 한정되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발전을 해봤자 이쪽에서 받아주지 못하면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변전소의 용량이 꽉 차 있어서 발전소가 꺼져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로 저런 출력 제어가 있고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테스트를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한전이 관리하고 있고 전력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가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당연히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그리고 전력거래소, 한전에서 계속 정책을 보완해 가면서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 호주 시장을 계속 벤치마킹 하면서 이 발전 사업자 쪽을 발전 쪽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그리고 이 수요 쪽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그리고 배터리 저장 기술 쪽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을 민간 사업자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 통틀어서 VPP라는 이제 가상 발전소라는 개념으로 전력 수요와 공급을 한꺼번에 관리해 줄 수 있는 사업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처럼 그런 사업자들을 민간에게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지금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는 기회를 찾고 지금 해가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세션이 기획자의 스킬에 대한 세션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장에서 어떤 스킬을 기획자가 갖고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킬 당연히 중요하고요. 개발자와 소통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심지어 저희는 전기를 관리하시는 전기 연구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발자와의 소통이 아니라 저희는 조금 더 개발을 아예 모르시는 전기 분야의 부분에서 소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말하실 것 같아서 전 다른 걸 좀 가지고 왔고요. 이게 태동하는 시장이고 아무래도 만들어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변화에 같이 몸담고 같이 끈기를 가지고 버티는 힘이 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버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세 가지를 더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의 흐름이랑 정책의 변화, 그리고 해외 시장을 리서치를 해서 이 시장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기획자들 분들 중에서도 고집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내 경험상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런 이제 그 고집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당연히 그것도 필요한데 조금 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법안이 올해만 해도 한 3번 바뀌고 작년에도 한 3번, 4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언제 바뀔지 모르고 그리고 법안이 바뀌기 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분 중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막 한다고 해주는데 그 전에 또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 법안이 바뀌기 전에 이미 시장이 변할 거를 계속 찾아야 되고 이런 사실을 찾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경험으로 그냥 기획을 해버리면은 아까 롤백이라는 걸 했다고 하셨죠?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뽑았는데요. 고객 데이터 많이 관리하시죠? 고객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실 것 같은데 이쪽도 데이터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발전량 데이터, 그리고 전력 소비량 데이터는 초 단위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의 초보다 더 짧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서 이 데이터들의 숫자 지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장에서 기획자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은 개발자분들을 만날 때 다른 업계에 계신 분들을 되게 많이 제가 데려오고 싶어 해요.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로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과정이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때에 있던 사람과 시장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운영될 때 그때 들어온 사람의 차이는 아무래도 간극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이 나오긴 했는데 나는 이 시장에 한 몇 년 전부터 일하고 있었어. 아니면은 난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난 그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들어왔어. 이거에 대한 경험치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기획자분들, 많은 개발자분들을 너무 데려오고 싶은데 확실한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데려오고 싶은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전기 몰라. 난 에너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제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 전문가들을 이제 만나면은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은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은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이 너무 고여 있어. 그리고 나는 다른 서비스를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같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자는 계속 기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상상만으로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클라이언트의 머릿속에 있는 요구사항을 실제로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원하는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시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서 이 시장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제주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이 전력 생산과 소비를 같이 관리하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도 네. 신재생 관련 저는 해외 시장 대상으로 아, 네. 네. 혹시 그 서비스 조금만 더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예. 실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는 조금 어려운데, 네. 저희는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중심으로 하고 에너지 업계에 하고 있는 회사들 되게 많이 있고요. 풍력 발전 저희는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이 풍력 발전 위주에서 그럼 무엇을 하는지 말씀드리자면은 풍력 발전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이 전력 시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거래소 한전이 매일매일 다음 날의 전력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3시간 전, 1시간 전 이렇게 해서 계속 전력 수요와 공급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한 예측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뭐 원자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뭐 이런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생산을 하겠다 하면은 그 정도만큼 생산을 할 수 있는데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예측이 있고 저희는 풍력 예측을 하면서 지금 풍력 예측에 대해서 예측 시장이 지금 하루 전 예측 시장이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풍력 예측을 하고 예측이 잘 맞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시장에 지금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에너지 시장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예.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그냥 들었을 때는 전력을 가상 발전소를 만들 때 결국 송전망을 써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전력 거의 100% 소유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네. 두 번째로 제가 에너지 시장에 관심이 있었다가 조금 빼게 된 이유가 에너지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전이나 어쨌든 굉장히 대규모의 오래된 집단에 예, 맞습니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약간 좀 강경하시고 소통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소통을 어떻게 정부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해요. 네,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전력망 관리를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력 쪽에 있는 이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대화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풀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 해주신 거 맞으시죠? 네. 첫 번째로 망 관리는 한전이 계속 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계속 망 관리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전이 망 관리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력망 관리를 하는 거는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VPP 시장이 나와도 이 한전에는 망 관리 이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망 관리 비용, 이 전력망 사용에 대한 비용을 한전이 아마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VPP 사업은 이제 다른 사업자가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제 생각에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 계신 분들과 의사소통은 대화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근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어쨌든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스터디를 하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그쪽에서 알고 있으신 것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어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해서 이제 그분들을 만날 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그분의 기분을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저는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하면서 이제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친해지면은 뭐 연구원님 이거 새로운 자료 나왔어요 하면서 제가 드리기도 하고, 이건 제가 새로운 자료를 찾았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업계에 대해서, 업계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이 이 업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네. 네. 59분 정도가 되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뭐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